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호학번 이승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술제 영상으로 사례관리 전문 봉사단 오손도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했던 활동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손도손 사례관리 전문 봉사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손도손 동아리란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 동아리로 대전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기초와 전문 교육을 실시해 미래에 있을 사례관리를 예비 사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동아리입니다. 현재 구성원으로는 총 14명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 2분과 심내신학대학교 학생 9명, 대전대 2명, 모건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본인의 학업 시간표에 맞는 봉사 일정을 정하여 그 일정에 맞는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구성되어 대상자를 매칭합니다. 매주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회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별로 가정방문을 가기 때문에 다른 팀 대상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금일 있었던 가정방문 후 느꼈던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회 활동입니다. 주로 동아리 활동 마지막쯤 진행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그동안 활동했던 동아리에 대해서 격려 및 슈퍼비전을 해주시고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 내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방문 활동의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 음식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이주 여성으로서 자녀 1명과 함께 사는 한부모 이주 여성이셨습니다. 평소 한국 음식을 만들지 못해서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한글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해 된장찌개와 계란찜 레시피를 사진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봉사자 선생님들이 만든 요리 레시피고 오른쪽은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사진입니다. 음식을 구입할 때 정해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를 구입해야 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하시는 모습이고 봉사자 선생님들께서 보조 및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어머님과 자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만든 요리를 봉사자인 저희에게도 대접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버섯 키우기 활동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집 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 및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버섯을 키우고 관리함으로써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3번 버섯에 물을 주면 되는데 그냥 버섯을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버섯에 애정을 주면서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섯에 이름도 지어주고 매번 물을 줄 때마다 버섯아 사랑해 등의 작은 활동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버섯 양육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상자 어르신의 이웃 어르신도 오셔서 함께 설명을 듣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어르신께서 버섯에 이름을 쓰고 계시는 사진인데 실제로 글을 잘 모르셔서 봉사자의 글을 따라보면서 적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르신께 임무를 부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배웠는데 버섯이 저렇게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물 줄 때마다 버섯에게 사랑해 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웃집 어르신보다 본인의 것이 더 잘 자라서 이웃집 어르신께 버섯을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버섯을 직접 따서 드시지는 않았지만 잘 키웠다는 어르신의 뿌듯한 표정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활동으로는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사진과 함께 앨범을 선물해드리거나 보드게임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이렇게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배달하는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에는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이 존재하는데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작은 소리로 말할 경우 잘 알아듣지 못하고 빠르게 말하면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경우는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밀 유지입니다. 대상자와의 상담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겠죠. 다음으로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약속은 대상자에게는 일주일의 기다림이 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상처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만약에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가정 방문의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아프신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춥죠? 이런 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의 답변으로 분위기에 정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와 같이 어떻게나 어떤 느낌으로 대화를 더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닌 이상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와 가정 방문을 여러 번 할 때의 꿀팁입니다. 솔직히 몇 주를 가다 보면 대화 소재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던데 주말에 약속이 있으시면 우산을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예시를 들어가면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으면 대상자와의 친밀감이 더 향상되더라고요. 공통점을 확인해서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주위 환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사진 앨범이나 달력의 메모, 식기류의 개수 등을 통해서 앨범에 있는 저분은 누구신가요? 등과 같이 대상자에게 질문할 요소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지 작성인데요. 가정방문 활동을 통해서 사례 회의를 거치고 홈페이지에 활동 일지를 작성합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금일 있었던 활동을 상기시킬 수 있고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돈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때 경험하기 힘든 사례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례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및 슈퍼비전을 일찍 받음으로써 본인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대학생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대상자와의 관계나 라포 형성이 가능하고 본인의 학업 시간표에 맞게끔 원하는 시간대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놀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복지관을 가기에는 대중교통이 꽤나 불편합니다. 자차로 가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활동 지원금이 조금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나누어 보자면 우리 학교의 경우 졸업하기 위해서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점,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 채웠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봉사, 의미 있는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이나 단순 짐 정리 봉사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그런 활동보다는 사례관리처럼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할 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웃는 얼굴로 봉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봉사활동을 대상자든 다른 봉사자든 기관 선생님이든 웃는 얼굴로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 봉사 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에도 꾸준히 활동한다면 쓸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꾸준한 봉사는 후에 실습이나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 기관 선생님들이랑도 관계를 좋게 쌓는다면 나중에 정보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학년 임원들을 통해서 제 카톡이나 번호를 물어보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PPT이다 보니 제 번호를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질문 같은 거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우선도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